결혼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안명호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 세션을 좀 준비를 하면서 깃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을 좀 쉽게, 그 다음에 좀 재밌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제가 조금 더 내용을 좀 깊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은, 제가 발표할 주제의 제목은 뭐 파이썬 플러스 스파크, 머신러닝을 위한 완벽한 결혼인데, 제가 몇 달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먼저 고백을 하자면 완벽한 결혼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완만한 정도의 결혼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마지막에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왜 제가 스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머신러닝을 가지고 금융 쪽에 적용을 하고자 작년부터 좀 계속 노력을 했어요. 아무래도 머신러닝을 갖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좀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을 시키는 목적이 뭐 주가라든가 아니면 뭐 옵션, 선물 같은 그런 금융 상품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고, 얘들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게 되면 실제로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돈이 벌리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냐라는 아주 얇은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머신러닝이 가장 제가 알고 있기로 성공적으로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분야가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1969년부터 이제 커머디티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시작됐다. 물론 이견이 있긴 하지만 대충 시작은 한 69년부터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이에 많은 천재적인 인간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IT 기술적으로도 많이 탄탄하게 정립되어 있는 분야예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데,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중에 수학 그리고 IT 프로그래밍에 좀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직접 알고리즘 트레이딩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이제 왕왕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12년에 미국에서 거래되는 주식 양의 한 85% 정도가 알고리즘 트레이딩, 즉 사람이 아니라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굉장히 일반화됐죠. 2012년에 85%였으니까 올해는 2016년이잖아요. 최소 90%를 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고리즘 트레이딩 그리고 머신러닝이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는 머신러닝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사람이 한 것보다 더욱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구나라는 믿음에 비례해서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뭐 앞으로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경제 환경과 금융 환경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천재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변수를 일순간에 고려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라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지식, 직관을 갖고 많이 하던 것을 이제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로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머신러닝과 금융을 접목을 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자 라는 그 원대한 꿈을 갖고 시작을 할 때는 아주 단촐한 시스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DB 서버 한 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거금 한 15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에 최고 사양이었던 i7 4700K 오버클럭을 샀죠. 그리고 제가 4.4 기가헤르츠 설정을 하고 메모리 32, SSD SATA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과 사이킷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한 두세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문제에 봉착을 하기 시작하는데,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주가 아니면 금융상품을 사고 판다라고 하는 것은 모델을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게 그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와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물론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설정으로 학습시키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짧은 학습 시간보다는 긴 학습 시간이 좋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하나의 모델보다는 여러 개의 모델을 가졌을 때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진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델 하나였던 게 막 2개가 되고 예전에는 처음 학습시킬 때는 1시간이었으면 됐던 게 이제 2시간, 3시간 하루를 넘기게 되고 계속 시간이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스파크 같은 걸 이용해서 분산시키기 전에 모델을 하나 학습시키는데 한 일주일 정도가 걸려요. 여기서 학습이 일주일 걸린다는 건 뭐냐면 제가 프로그램은 다 만들고 이제 학습해라 라는 명령을 갖다가 딱 주면 그때부터 i7의 그 코어가 8개잖아요. 그 4.4 오버클럭한 거. 걔가 CPU를 100을 딱 치면서 일주일 뭐 재수가 없을 때 한 8일 정도 계속 100%로 계속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놀아야 돼요. 왜냐면 얘가 중간에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이 끝난 다음에야 모델이 어느 정도의 프리딕티브 파워가 있다. 어느 정도의 베리언스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를 만드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하나 모델 학습시킬 때 일주일 정도가 걸려요. 그럼 한 5개 정도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 한 달이 갑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12개 정도 모델을 쓴다라고 하면 자 이제부터 내가 한번 이걸 적용을 해봐야지 하면 여름에 시작하면 가을에 제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닥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갖고는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없겠다. 이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강력한 동기가 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이 낮으면 낮을수록 생성하는 모델, 사용하는 모델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들, 그 다음에 경험들이 쌓이면은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 임계점에 다다라요. 그리고 임계점에 탁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처음에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모델 한두 개 그냥 대충 디폴트 값을 만드는데 한두 달 가지고 놀다 보면 이걸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이걸 저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텀이 영향을 더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막 폭발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모델을 한 50개나 100개 만드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저의 넘치는 이 아이디어, 그 다음에 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모델을 만들고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은 도저히 내 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한번 확장을 해보자. 아까 말씀드렸던 DB 서버, 그 다음에 트레이닝과 머신러닝 서버로 썼던 한 대를 좀 확장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 할 때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모델을 수백 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지 않고 한 4-5개 만들던 거를 한 10몇 개 정도 만들자. 그래서 같은 계절 내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셀러리라고 하는 그 디스트리뷰티드 태스크 큐라는 게 있으니까 걔를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왼쪽에 나타나는 게 그 셀러리에 대한 그림인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해요. 얘가 디스트리뷰티드 큐니까 내가 학습시킬 애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슬레이브 1, 슬레이브 2, 슬레이브 3가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다른 모델들을 별도로 학습을 시키자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학습 결과로 트레이닝 모델이 생성이 되는데 그 트레이닝 모델이 보통 몇십 메가바이트, 큰 거는 몇백 메가바이트짜리들도 있으니까 걔들을 어차피 내가 실제로 적용할 서버에 한 군데 모아야 되는데 그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알싱크로 학습이 끝나서 모델이 완성이 되면 마스터 서버로 옮기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엔터 몇 번 치고 터미널 들어가서 액세스하는 게 귀찮아서 셀러리를 쓴 그런 정도로 아주 유치하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는 그림이 뭐 데이터 서버, 그 다음에 지금 ML 마스터 서버라고 하는 2개밖에 없었는데 아무래도 얘를 좀 빨리 하려다 보니까 한 대 갖고는 좀 부족하겠다 싶어서 2대를 더 샀고, 그리고 2대는 ML 마스터, 셀러리가 설치되어 있는 애에 슬레이브로 연결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얘들이 각각 학습을 하고 그 결과물은 전부 다 R싱크를 통해서 ML 마스터 서버에 쌓이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학습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전에 한 대 갖고 한 번에 하나씩 하던 것을 이제 세 대가 생기니까 그걸 쪼개서 모델 1, 모델 2, 모델 3를 각각 서버로 실행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것도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일주일 기다려야 됐던 것이 한 이틀 정도로 단축이 되다 보니까 아, 이 정도면 쓸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이 이제 한 10몇 개가 아니라 50개, 100개까지 한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하려면은 답은 딱 하나예요. 서버를 더 많이 사자. 예를 들어 한 50개의 모델을 내가 테스트를 하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 그림에 슬레이브를 한 50개 정도만 딱 붙이면은 네, 정말 이상적인 상황에서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머신러닝을 하기 전에 클라우드를 했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한 사람의 입장으로 그렇게 세련된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셀러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태스크 큐이기 때문에 내가 시킬 명령을 전달하는 거지 리소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처리가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셀러리를 좀 버리고 그래도 좀 나름 클라우드도 하고 머신러닝도 하고 있는데 좀 배운 사람답게 세련되게 해보자 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시도를 할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스파크하고 메조스를 생각을 하게 됐죠. 일단 첫 번째 제가 셀러리 갖고 만들었을 때 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리소스 관리, 여기에서 얘기한 리소스는 당연히 이제 CPU나 메모리 같은 걸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은 CPU 코어를 하나만 쓰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코어를 쓸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코어를 하나밖에 안 쓰거든요. 그럼 그걸 내가 적절히 잘 분산해서 나머지 코어를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잘 쓰면 좋은데 셀러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귀찮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이제 파이스파크하고 메조스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죠. 그 다음에 이제 노드 확장성에 대한 문제, 뭐 예를 들어 한 50대, 100대 아니면 내가 좀 더 확신을 갖게 되면 얘를 클라우드로 올려서 수백 개를 한번 써보자 라고 했을 때 셀러리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에 대한 공유라든가 그 다음에 셀러리가 생각보다 좀 오류가 있어서 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내가 알고리즘 트레이딩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뭘까? 나는 어떤 아웃풋을 바라라.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소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를 어그리게이션해서 하나의 데이터 스토어에 전부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 데이터 스토어에서 리얼타임 그 스트리밍으로 모델 1, 모델 2, 모델 N 걔를 갖다가 전부 다 동시에 학습을 시키고 마지막 실제 제가 적용하려고 하는 마스터 서버에다가 디플로이먼트가 돼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즉 데이터 스트리밍부터 실제 예측하는 프리딕션까지 한두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으면 가장 내가 원하는 멋진 그림이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내에 학습부터 예측까지 끝낼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은 뭐 데이터 소스도 굉장히 다양한 뭐 비정형이나 정형 상관없이 다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학습 그러니까 온라인 업데이트를 좀 했으면 좋겠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 그 다음에 학습이 종료가 됐다라고 하면 그 모델을 바로 디플로이먼트 시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머신노드 클러스터 확장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러닝되는 상태에서 노드를 얼마든지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CPU, 리소스 리소스를 동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커 같은 것도 쓰고 클러스터 관리할 수 있는 편한 이러한 것들이 제가 그때 가진 그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성을 하려고 하면 아파치 메조스하고 그 다음에 스파크를 결합을 하면 원하는 그림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 그 메조스에 올릴 수 있는 프레임워크들 그 다음에 밑에 메조스 그 다음에 이제 마라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마스터 서버를 통해서 주키퍼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클러스터 관리 가고 결국 저 마스터 서버에서 최종적으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예측하는 이런 그림으로 가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살펴본 게 이제 아파치 스파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죠. 아파치 스파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패스트 클러스터 컴퓨팅
그러니까 보통 스파크를 빅데이터 쪽에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머신러닝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스파크는 빅데이터를 위한 용도가 아니라 패러럴라이제이션이에요. 동시에 여러 가지 태스크를 내가 별로 고민하지 않고 잘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 스피드나 이지 오브 유즈, 뭐 제너럴리티, 런 에브리웨어 뭐 이런 것들. 근데 고맙게도 스파크가 메조스하고 잘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파치 스파크를 아까 셀러리가 했던 역할을 얘한테 시키자 라고 해서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치 메조스는 홈페이지에 갔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Distributed System Kernel. 그래서 얘의 가장 큰 역할은 CPU나 메모리, 스토리지 같은 각각의 컴퓨팅 리소스를 가상화시켜준다는, 즉 내가 추상화를 시켜서 내가 원하는 CPU에 아니면 뭐 메모리에 사용량을 지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메조스가 알아서 적절히 잘 할당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게 리니어 스케일러빌리티. 내가 노드를 추가하는 만큼 처리 속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베일리빌리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투레블 스케줄링,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스파크나 하둡과 같은 시스템과 잘 연결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스파크를 메조스에서 동작을 시킬 때 클라이언트 모드하고 클러스터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클라이언트 모드로 실행을 했어요. 왜냐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클라이언트 모드는 내가 직접 실행할 머신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클러스터 모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리소스를 메조스가 할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뭐를 실행하겠다. 그 CPU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나머지 처리를 전부 다 이제 메조스에서 하는 방법인데, 당연히 지금 현재는 클러스터 모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조스 같은 경우에는 파인 그레인드 모델이 있고 코스 그레인드 모델이 있는데, 파인 그레인드하고 코스 그레인드는 딱 CPU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파인 그레인드 같은 경우는 CPU를 공유하는 모델이고, 그 다음에 코스 그레인드 같은 경우는 CPU를 공유하지 않는 모델이에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도 파인 그레인드 모델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코스 그레인드 모델로 CPU하고 메모리를 적정하게 할당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의외로 귀찮은 문제들이 있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델을 개선하고 코드가 늘어나면 날수록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이 같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스파크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서 그 코드들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 에그나 집 같은 걸 이용해서 같이 배포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직접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에그나 집에서 쓰는 거는 생각보다 번거로운 게 많고, 그때마다 올릴 때마다 얘가 풀어서 배치하고 설치하고 이런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하고 있는 방법은 에그나 집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앤서블 사용을 해서 배포 파일에다가 앤서블을 같이 넣어서 걔를 한번 셋업을 실행을 시켜주는 걸로 했더니 굉장히 편리하고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앤서블 같은 컨피그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제가 학습시키고자 싶은 모델들, 그래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둡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머신러닝만 딱 생각을 하면 굳이 여러분이 스파크에다가 하둡을 연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어떤 학습 결과물이 모델을 갖다가 서로 공유를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그 모델 학습하는 데서 필요한 데이터를 뭐 SQL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라 파일 형태로 공유를 한다라고 하면 하둡 같은 것이 필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하둡을 쓰질 않았는데 무겁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잘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스파크를 이용을 해서 잡을 내가 디스트리뷰트, 그러니까 분산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메조스를 통해서 여러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보다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스파크를 쓰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스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파크 서밋이라는 명령으로 실행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는 내가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기록, 그 다음에 이거를 웹이나 이런 데에서 간단하게 현재 어떤 작업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다. 물론 스파크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걸 좀 더 세련되게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검색을 해봤더니 그 스파크 잡 서버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고, 이걸 이용을 하면 제가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을 시켜야 됐던 그런 명령들을 REST API로 실행을 시킬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크 잡서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인데 그냥 간단하게 메조스와 스파크를 위한 전용 잡 스케줄링 서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세련됐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터미널을 다 열어서 각각 서버 들어가서 명령을 실행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가 스파크 잡 서버로 API를 날리면 잡 서버가 마스터 서버를 통해서 슬레이브에 전부 다 자동으로 명령들이 가고 거기에 대한 최종 결과가 하드 파일 시스템에 저장이 돼서 공유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전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발전된 그런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크를 써서 머신러닝을 하기 전과 후에 대한 비교를 좀 간단히 해봤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를 생략하고 딱 이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파이스파크하고 메조스, 그 다음에 스파크 잡서버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머신러닝의 학습 시간을 좀 더 빨리 단축을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처럼 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5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패러럴라이제이션을 지원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패러럴라이제이션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마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만큼 학습 속도가 빨라지냐는 여러분의 갖고 있는 돈이 얼마냐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만 있다. 예를 들어 한 1억이 있다. 근데 내가 다행스럽게도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패러럴라이제이션 지원을 한다. 그럼 서버의 수를 늘리면 리니어하게 학습 속도가 그만큼 짧아져요. 근데 만약에 사용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패러럴라이제이션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돈을 쏟아 부어 봐야 원하시는 만큼의 효과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머신러닝의 학습 시간을 줄이고 싶다. 첫 번째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쓰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는 패러럴라이제이션 지원하나 안 하나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첫 번째로 꼽은 거고 두 번째는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때 학습 시간의 대부분을 찾는 게 사용하는 게 결국 최적의 파라미터가 뭐냐라는 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그리드 서치를 많이 쓰죠. 이론적으로는 랜덤 서치를 사용을 해도 60번 이상의 랜덤 서치를 하면 그리드 서치하고 근접하게 최적의 해를 찾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서치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리드 서치를 해보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그 얘기는 예를 들어 한 번 학습시킬 게 아니라 100번, 1000번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분명히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보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려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최소한 5번, 한 10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최소 곱하기 5나 10이 돼요. 그럼 하루 걸릴 게 이제 5일이 걸리고 열흘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의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머신러닝 모델의 수죠. 하나냐, 2개냐, 3개냐, 10개냐, 100개냐 라고 하는 이런 수들.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뭐 스파크나 메조스하고 크게 상관이 없고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스파크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파이스파크 자체가 파이썬을 위해 개발된 게 아니잖아요. 스칼라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스파크에서 스파크를 부를 때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게 파이퍼제이에서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썬에 뭐 만든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피클 형식으로 시리얼라이제이션으로 그 JVM 쪽으로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루는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RDD의 성능이 눈에 띄게 느려질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의 데이터를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4가지를 전부 다 했는데도 만족할 만한 성능을 얻지 못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돈을 화끈하게 쓰시는 그런 단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스파크하고 시작할 때는 파이스파크하고 메조스 같은 걸 잘 활용을 하면 학습 시간이 비약적으로 짧아지고 속도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파이스파크가 스파크에 연결되는 방식이 시리얼라이제이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우리가 애용하고 있는 사이킷이 대부분 패러럴라이제이션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파이썬을 버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스파크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은 패러럴라이제이션을 고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정도의 속도를 충분히 낼 수가 있으니까 꼭 파이썬이 아니라 스칼라도 속도가 중요한 부분은 같이 고려를 해서 쓰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